안녕하세요. 강성훈입니다. 게으른 파이썬 챕터 8 함수의 5번째 영상. 아마 오늘이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영상에서는 람다 표현식과 익명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함수 먼저 써놓고 시작할게요. add라는 함수는 x랑 y를 입력으로 받아서 return x 더하기 y를 반환하는 이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dd 10, 20 하면은 30이 나오겠죠? 자,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적 있어요. 이런 함수를 한번 볼까요? 그 전에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자, 함수 괄호를 쓰면은 괄호 안에 있는 값들이 여기에 입력 인자로 전달이 되죠. 그런데 제가 괄호를 안 써도 뭔가 나오는 걸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괄호가 없는데 뭐가 나오네? 이게 뭐지? 라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실은 뭐 간단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까요? 여기 보면은 no docstring 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add가 나오고 여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시그니처가 나옵니다. 시그니처는 그냥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docstring은 제가 docstring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docstring은 그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문자열을 만들 때 따옴표 3개로 시작하고 따옴표 3개로 끝나면 여러 줄을 그 문자열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함수에다가 맨 앞부분에 이렇게 따옴표 3개를 해놓고 함수 add는 두 값을 입력받아 더한 결과를 반환합니다. 해서 뭐 입력 인자 x, y라고 쓰고 반환값 뭐 x 더하기 y 이런 식으로 쓸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함수를 선언을 하면서 여기 add를 출력해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어떤가요? 제가 써놓은 이 함수 도움말이 여기에 딱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거 볼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 이 실제로 여기서 도움말을 본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가지고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에다가 numPy에 linspace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그쵸? 그냥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찾아보고 올게요. 네, 하나 찾았습니다. 그 제가 아마 이 파이썬 시리즈에서 말씀드릴 일은 없을 거고요. 어차피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나중에 혹시나 수치 해석을 하게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사이파이라는 모듈도 넘파이만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수치 해석엔 사이파이로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수치 해석에 여기 사이파이에 보면은 수치 적분을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쿼드라는 함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쓰면은 함수를 호출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함수를 호출하려면은 괄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괄호 없이 그냥 함수명만 썼더니 뭔가 이렇게 띡 나오죠? 자, 여기 뭔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은 똑같이 이 쿼드라는 함수의 내부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의 사용법을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는 거예요. 엄청 길게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닥스트링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여기를 지웠더니 no 닥스트링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닥스트링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고 이 부분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은 이렇게 닥스트링이 이렇게 함수의 사용법처럼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사이파이 인테그레이트의 실제 그 구현체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어떻게 되나? 아, 실제로 구현액이 들어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compute definite integral integrated function from A to B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이 여기 똑같이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자, 여기 그 따옴표 3개로 되어 있는 문자열이 굉장히 깁니다. 엄청 길어요. 여기 쓸 수 있는 말을 다 써놨기 때문에 이렇게 긴 건데 어디서 끝나는지도 모르겠네요. 아, 여기까지 나와 있죠? 여기까지가 전부 다 도움말, 그 닥스트링입니다. 이게 닥스트링은 이런 식으로 그 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의 도움말을 보는 방법이 3가지가 나온 거죠. 이렇게 해서 보거나 아니면은 물음표를 해서 보거나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죠. 여기 시그니처란 단어 여기 보이죠? 이렇게 해서 보거나 아니면은 헬프 쿼드를 해서 보거나, 그렇죠? 이렇게 해서도 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가 어쩌다 보니 전부 다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자, 닥스트링 이렇게 간단히 하고 넘어가고, 원래 오늘 닥스트링이 메인 주제는 아닙니다. 원래 말씀을 드리려던 거는, 자, 그래서 이 애드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애드가 뭐길래 이렇게 뭔가 보여주냐는 거죠. 제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항상 볼만한 게 있습니다. 타입을 한번 볼까요? 펑션 이런 거 나오네요. 자, 이거랑 이거랑 다릅니다. 제가 요거는 에러가 안 뜨게 하기 위해서 좀 의미는 없지만 뭐 리턴 10 이렇게 할게요. 자, add의 함수의 반환값은 타입이 int죠. 왜냐하면 10이 반환이 되니까. 그런데 괄호가 없는 것을 보니까 펑션이라고 나오네요. 자, 오늘 이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전에 람다 표현식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람다 표현식은, 자, 요거 원래대로 돌아가서 두 값을 받아서 x 플러스 y를 반환하는 함수가 있죠. 자, 저 함수와 똑같은 동작을 하는 함수를 제가 한 줄짜리로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add라는 함수명을 똑같이 쓸 거고요. 자, add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이 함수가 어떤 함수냐면은 람다라는 함수입니다. 람다는 키워드입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뜨죠. 람다라는 함수이고, 자, 입력 인자를 x랑 y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반환하냐면 x 플러스 y를 반환합니다. 자, 똑같이 써볼까요? add에, 자, 여기서 이 셀을 실행하면은 add는 이 add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add를 가져오는 거죠. add에 10, 20 해볼까요? 그러면 30이 잘 나올까요? 30이 잘 나오죠? 자, 그러면 혹시 이게 동작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이렇게 한번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도 멀티플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 잘 나오죠? 자, 이 줄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동작했다는 게 딱 보이시죠?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람다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람다 함수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함수명이 여기 나오고요. 그리고 대입 기호가 나옵니다. 등호가 나와요. 이게 대입 연산자가 아니라 대입 명령문이라고 했죠. 자, 대입 기호가 나옵니다. 함수명, 대입 기호, 그리고 람다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입력인자가 컴마로 구분이 됩니다. 콜론이 있고요. 그 뒤에 반환값이 나옵니다. 이게 람다 함수의 기본 형태입니다. 자, 비슷한 거, 더 간단한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원래는 이렇게 쓸 것을 플러스 1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x를 받아가지고 리턴 x 더하기 10을 반환하는 함수인데, 그러면 플러스 10에다가 100을 넣으면 110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안 쓰고 제가 똑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플러스 10은 했으니까 플러스 20 해볼까요? 플러스 20은 람다 x를 받아서 x 더하기 20을 반환하는 겁니다. 플러스 20에 100을 하면 120이 나오겠죠? 자, 120이 나오죠. 자, 람다 함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자, 완벽하게 똑같은 거예요. 두 개는 뭐 플러스 10을 하냐 20을 하냐 이것만 다르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플러스 10도 하고 20도 해보죠. 플러스 10에 100을 쓰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10에 100은 100이, 자, 먼저 플러스 10이 뭐지? 하고 찾아봅니다. 앞에서 플러스 10이라는 게 있었지. 자, 이 함수를 정의하는 순간 위에서도 아까 제가 여기서 이 add라는 함수를 정의하고 난 다음에 add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add가 뭔지 이렇게 답을 해주죠. add라는 이름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변수처럼 동작한다는 게 보이시나요, 혹시? 요 뒤에서 제가 중요하게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플러스 10이라는 함수를 정의하는 순간 그 이후에는 플러스 10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고요. 그러면 찾아봅니다. 플러스 10이라는 게 뭐가 있지? 지금 나한테 뭐가 있지? 앞에서 함수를 정의했었지?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100을 넣으면은 이 함수에다가 100을 넣으란 얘기구나. 100이 들어갑니다. 110을 계산하죠? 110을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110이 나오는 거고요. 똑같습니다. 람다 함수. 플러스 20이라는 게 뭐가 있었지? 앞에서 뭐가 있었나 보니까 여기서 함수를 내가 람다 함수를 정의를 했었구나. 그럼 이 람다 함수에다가 100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여기에다가 100을 넣고 120을 계산해서 그 120을 여기서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두 개가 완벽히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뭘 할 수 있냐면은 만약에 여기에 뭔가 복잡한 게 있어요. 뭐 if도 있고 for도 있고 그런 거는 여기다가 못 쓴다는 걸 조금 눈치를 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아주 간단하게 무언가 하나 리턴하는 함수, 이러한 함수의 형태만 람다 함수로 쓸 수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람다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람다 함수가 왜 필요하냐? 굳이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뭐하러 헷갈리게 이렇게 쓰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람다 함수를 얘기할 때 보통 많이 나오는 예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어떤 예시가 있냐면은, 좀 간단한 예시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느 게 더 간단할까요? 제가 이걸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자,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필터는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보통 기초 책 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필터는. 자, 필터는 뭐냐면은 필터를 열고 기다리니까 처음에 펑션을 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터러블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펑션을 쓰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은 플러스 20을 쓸 거예요. 괄호 안 쓸 겁니다. 여기다가 괄호 안 쓰고 여기에다가 함수를 넣으란 얘기는, 자, 이거 기억나세요? 아까 여기서 타입 add를 했을 때 펑션이 나왔죠. 그렇죠? add라는 이름의 타입은 펑션입니다. add의 반환값은 어떤 값이지만 add라는 이름은 함수입니다. 펑션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다시 쓸게요. 필터하고 가로 열었더니 펑션을 쓰라는 건 무엇을 쓰란 말이냐면 함수의 이름을 쓰란 말입니다. 함수의 값을 쓰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플러스 20에 괄호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여기에다가 이터러블 쓰라 그러네요. 이터러블 반복 가능한 객체에 1, 2, 3을 써볼게요. 요거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필터. 필터에 실제로 값이 나오게 하려면은, 잠시만요. 저도 필터를 오랜만에 써가지고, 잠시만요. 잠깐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필터 객체가 나오니까 이걸 제가 리스트로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 제가 필터를 조금, 필터 예시가 별로 좋은 예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볼게요. 제가 함수를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greater than 10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람다 함수로 만들어 볼게요. 람다 x를 넣은 다음에 x가 10보다 큰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greater than 10을 쓰고 여기에 10, 20, 30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일단 필터가 나올 거고, 리스트를 하면 이렇게 쓰면은 조금 더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필터를 오랜만에 써가지고 잠깐 헷갈렸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greater than 10, 이 gt10이라는 함수는 x를 넣어가지고 x가 10보다 크면은 true가 나오고 그게 아니면은 false가 나오는 함수겠죠? 그렇죠? 그것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gt10에다가 10을 넣으면은 false가 나올 거고요. 20을 넣으면 true가 나올 겁니다. 자, 필터는 뭐냐면은, 필터 도마를 볼까요? 자, 보면은 필터, 자, iterator yielding those items for which function is true. 자, function is true. 펑션이 true가 되는 그 값들만 반환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필터는 말 그대로 필터링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이 이터러블 반복 가능한 객체를 필터링을 해주는데, 어떻게 필터링을 해주냐?
이 함수의 값이 true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만 그 값을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을 GT10에 넣어보고 20을 GT10에 넣어보고 30을 GT10에 넣어보면은 얘는 false가 나오고 여긴 true가 나오고 true가 나오죠. true가 나오는 것만 남겨두는 겁니다. 그런데 필터라는 객체가 되고요. 그걸 다시 리스트로 바꿔야 이렇게 20, 30이 되는 겁니다. 자, 람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이거 굳이 꼭 람다를 써야 되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은 굳이 GT10을 안 만들어도 됩니다. 왜냐면 무슨 말이냐면은 GT10 자리에다가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원래 이 자리에 함수가 들어갔어야 했죠. 그런데 아마 람다 함수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def GT10을 쓰고 그 다음에 return x가 10보다 크다 이렇게 썼을 겁니다. 이렇게 쓰고 여기에다가 GT10을 썼을 거예요. 아마 람다를 모른다면은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런데 람다를 안다? 그럼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안 쓰고 자, 일회용 함수죠. 이거는 굳이 코드를 늘리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가 람다 함수를 써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써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10, 20, 30을 이 람다 함수에다가 집어넣어서 true인 것만 남기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람다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됩니다. 자,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프린트 GT10을 만들었으니까 아닙니다. 이번엔 그냥 다른 함수를 만들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은 이렇게 쓸게요. 람다 x, y를 받아가지고 x 더하기 y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뜬금없이 여기다가 람다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여기 뒤에다가 괄호 열고 갑자기 10, 20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요거 무슨 말일까요? 이게 람다 함수죠? 그렇죠? 함수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함수에 지금 입력인자가 두 개가 필요하죠? 요 함수를 쓰고 그 뒤에다가 10, 20이라는 입력인자를 넣어준 거예요. 30 잘 나오죠? 자, 이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def add x, y를 받아가지고 return x 더하기 y를 하는 함수를 add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print add 10, 20 자, add를 이렇게 정의하고 add 10, 20을 프린트하는 것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겁니다. 10, 20을 어디에다가 집어넣냐면 이 람다 함수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함수의 반환값을 프린트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람다 함수가 어떨 때 유용하다는 걸 알 수가 있냐면은 굳이 이렇게 좀 코드 안 만들고 좀 간단하게 가고 싶을 때 그럴 때 또는 이렇게 뭔가 함수를 전달해야 될 때 자, 여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다 어떤 함수를 쓴다. 예를 들어 GT10이라는 함수를 쓴다. GT 괄호까지 쓰면 안 됩니다. 함수를 펑션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함수를 뭔가 객체화를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람다 함수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함수 객체가 도대체 뭐냐 라는 설명을 할 때 제가 만든 그림을 가지고 종종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자, 여기 원 안을 보세요. 원 안에 요 화살표랑 이런 거 다 빼고 파란 원 요 손잡이가 다 빼고 여기 안에만 보면은 두 입력 인자를 받아가지고 더하고 반환하는 함수죠. 자, 함수는 어떤 동작입니다. 그렇죠? 함수는 동작이에요. 그런데 함수 객체라는 건 뭐냐면 이 동작을 담고 있는 어떠한 저는 이걸 손잡이를 단다고 설명을 합니다. 손잡이는 영어로 핸들이죠. 그래서 핸들을 단다고 설명을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핸들 하면 딱 뭔지 알아들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함수를 어떤 상자에다가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손잡이를 달아가지고 손잡이를 달고 자, 손잡이 달면 우리 뭐 할 수 있죠? 들고 다닐 수 있죠. 들고 다닐 수 있는 뭔가 물건이 된 겁니다. 자, 안에 있는 건 동작인데 이 동작을 손잡이를 달아서 물건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를 명사처럼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함수 객체입니다. 자, 여기 다시 보시면은 여기에다가 제가 아까 여기 GT10이라는 건 만들고 여기에다가 GT10을 썼죠. 자, 이 GT10은 함수입니다. 함수 객체입니다. 함수의 결과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함수 자체를 여기다 전달합니다. 함수 객체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쓰기 위해서 바로 이 람다 함수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물론 GT10을 이렇게 안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나 람다 함수를 만드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람다 함수를 만들 때가 종종 편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편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람다 함수가 종종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 코드를 볼 때 람다가 쓰였다? 아, 람다 함수가 쓰였고, 람다 함수는 분석을 해보는 거죠. 이런 게 들어가서 이런 게 나오는 함수구나. 라는 걸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람다 함수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차이점. 람다 함수와 일반 함수의 차이점. 람다 표현식에는 이걸 람다 표현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를. 리턴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콜론 뒤에 바로 리턴할 값이 그냥 바로 옵니다. 리턴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거. 람다 표현식 내에서는 변수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반복문, 조건문 등 복잡한 코드는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람다 표현식이 왜 필요하냐? 제가 이런 예시를 하나 드려볼게요. 아까 안 그래도 아까 지워버렸나요, 제가? 사실은 수치 해석의 많은 부분이 이 람다 표현식을 사용을 하는데 제가 그냥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from scipy의 integrate 밑에 쿼드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쿼드가 뭐냐면은 자, 여기 나오죠? compute a definite integral. definite integral 우리말로 정적분이죠. 그렇죠? 자, 정적분 계산해주는 함수입니다. 이거 수치적으로 계산해주는 함수예요. f를 제가 람다 함수로 만들어 볼게요. 아, 그냥 일반 함수로 만들어 볼게요. 자, f를 x를 받아가지고 x의 제곱을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뭐 할 거냐면 잘 보세요. 쿼드에다가 펑션을 넣으라고 되어 있죠? 펑션 제가 f를 써볼게요. 무슨 말이죠? 이 함수 x제곱 있죠? x제곱을 적분을 할 겁니다. 정적분을 한다면 범위가 있어야 되죠? 1부터 2까지 적분할 거예요. 여기 세 개까지만 보시면 돼요. 펑션 a부터 b까지 컴퓨터 데피니트 인테그럴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integrate function from a to b라고 되어 있죠? 이 함수를 x제곱이라는 함수를 1에서 2까지 적분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도 괄호 쓰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괄호 쓰는 거 아니에요. 괄호를 쓰는 순간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인티저가 아니죠. 어떤 값이 들어가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1 넣으면은 값이 들어갑니다. 값은 펑션이 아니에요. f가 펑션이죠. 이 함수를 1부터 2까지 적분하라는 뜻입니다. 결과 볼까요? 1부터 제가 원래 0부터 1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0부터 1 적분하면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잘 나오죠? 사실은 정확하게는 여기는 반환값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어떤 리절트를 받은 다음에 리절트의 0번째 값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3분의 1이 이렇게 잘 나옵니다. 이럴 때 바로 이 함수 객체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간단한 함수인데 굳이 이거 두 줄 쓰기 좀 귀찮죠? 어떻게 써버리는 거냐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람다 x를 받아가지고 x제곱을 반환하는 함수를 여기다가 바로 써버리는 겁니다. x를 받아서 x제곱을 반환하는 함수를 여기는 함수 객체죠. 함수 객체를 0에서 1까지 적분해라 라고 하면은 바로 3분의 1이 이렇게 띡 하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 람다 함수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람다 함수와 함수 객체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왜 익명 함수라 그랬을까요? 제가 이 노트 이름에다가 익명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익명이 무슨 말이죠? 이름이 없단 말이죠. 지금 이 함수는 이름이 있나요? 지금 여기 이름 없죠. 람다 표현식을 이용하면은 함수의 이름이 없어도 우리가 필요한 곳에다가 함수 객체를 집어넣을 수 있다 라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를 바로 익명 함수, anonymous function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익명 함수, 람다 표현식이랑 익명 함수까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마지막 팁을 하나 드릴까요? 여기 리절트를 보면은, 자, 요거 뭐죠? 자료형 뭐죠? 요거 자료형 튜플입니다. 여기 뒤에는 아마 오차일 텐데 코드의 도움말을 한번 볼까요? 코드의 도움말을 보면은 아마 반환값이 뭔지가 나올 거예요. 리턴이 그렇죠? absolute error라고 되어 있죠? 이건 수치 해석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반환값 리턴에 그러니까 제가 지정하지 않으면 여기 y랑 absolute error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가 나온 건데 이거 자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나는 리절트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적분값 i라고 쓸게요. i만 보고 싶은데 이렇게 쓰면 i에 이 튜플이 들어가죠?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이것과 이거 두 개가 i랑 앱솔루트 에러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야, 프린트를 해볼게요. 잘 나오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나는 앱솔루트 에러 안 쓸 건데요? 어떻게 해버리냐? 밑줄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밑줄은 그냥 아무것도 안 쓰는 겁니다. 밑줄이 필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코드의 반환값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컴마로 이렇게 두 개를 쓰지만 난 뒤에 거는 굳이 쓰지 않을 거야. 라는 걸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거 한 가지 유용한 팁이죠. 만약에 뒤에 것만 쓰고 싶다. 그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자, 요런 팁까지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이썬, 게으른 파이썬 시리즈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마 영상이 40 몇 개쯤 됐던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만 세볼게요. 46개. 오늘까지 하면 딱 47개짜리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개 영상으로 영상 하나당 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대부분을 찍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47개로서 파이썬 시리즈는 죄송합니다. 말이 꼬이네요. 게으른 파이썬 시리즈는 전부 종료가 됐습니다. 수치 해석이랑 클래스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나중에 새로운 시리즈로 해서 조금 짧은 시리즈가 될 것 같은데 새로운 시리즈로 해서 나중에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파이썬 시리즈는 이걸로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에다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